지난 2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반대표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에 참여했습니다. 반란표가 아닙니다. 정의와 용기, 상식의 표심이었습니다. 이재명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죽창가와 개딸들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일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굴종 외교, 종속 외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입만 열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데 안보만큼 중요한 실용적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의 거짓말에 속아 5년 내내 평화 쇼만 벌인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또 반복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전락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독도에서 180km가량 떨어진 동해의 공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고 발언했다가 망신당한 게 엊그제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개딸들을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입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전 당원 투표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개딸들에게 소집 나팔을 분 것입니다. 이재명 극성 지지자인 개딸들은 벌써 준동을 시작했습니다. 개딸들은 너 수박이지 1급 역적 등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혈안입니다. 개딸들의 문자 폭탄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이 민주당 당원 개정,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등 겹겹이 껴입은 방탄 갑옷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 사법 처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로 가는 전공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중진들의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을 논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나라 곳간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에 민주당은 이미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퍼주기 선심성 정책, 표심 정책으로 국가 채무 400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으로 포장한 포퓰리즘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쌀 공급 과잉과 재정 악화를 초래해서 결국엔 쌀값이 더 하락하고 중소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경고입니다. 많은 농업단체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분초를 다투는 민생 경제 법안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물수도 지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몽리로 2월 통과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반도체 육성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죠. 이 개정안 역시 국회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지금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투자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덮어버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와 민심을 갈라놓으려는 정략적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난달 27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0표 정도 부족해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115분 중에서 출석이 불가능한 한 분을 빼고 114분 모두가 출석을 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줬습니다. 마음을 합쳐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소 31표, 최대 38표의 이탈과 관련해서 점점 내분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친명측은 비명측의 기획 투표서를 제기하며 해당 행위다, 조직적 반란이다 이렇게 분노를 표하고 있고, 비명측은 투표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일점불사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도 민주당의 내홍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박을 색출하겠다며 44명의 의원 얼굴과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수박 명단까지 돌고 있습니다. 아직 수박 나올 철이 되지 않았는데 좀 일찍 수박이 도는 것 같습니다.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좁은 길이라도 바른 길로 가면 될 것이지만은 넓은 길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것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민주당이 법정 공휴일인 3월 1일 어제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사실 국회법에는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하루도 뭐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의사일정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습니다.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방탄을 희석시키고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후 3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또 무리하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양곡관리법이나 방송법 등을 편법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에 관한 K-칩스법입니다. 기왕 3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이제 방탄 의도는 드러났고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의사일정 협의해서 3월 임시국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희석화하고 시선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무리한 법들 강행해서 또다시 더 나락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민주당의 전무후무한 국회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3.1절에 임시국회를 연 것은 재헌국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방탄의 꽃이 3.1절에 피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거대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목리성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명백한 사유도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를 지냈고 거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국회의 역사가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가로막는 것도 단 한 사람, 여야 협치를 못하게 하는 것도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패 혐의가 없다면 국회는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기록의 역사를 종식시킬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으니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문을 지나 판사 앞에 서서 당당히 싸우십시오. 죄가 없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은 죄가 없다 하니 야당 파괴 정적 제거라 정치적 대응하지 마시고 사법적 대응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의 방탄호도 수명을 다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 폐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앞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검찰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무역수지가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12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난 것은 지난 95년도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올 2개월간의 적자가 작년도 연간 무역 적자의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5% 감소를 했고 작년 8월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하여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살아나야 내수 경기도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반도체 살리기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넘어서 지금 당장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1년도 기준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을 뛰어넘는 K 콘텐츠를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출 지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편을 하고 세계 문화의 주류가 된 대한민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K 콘텐츠 수출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 수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내가야 합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는 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전략적인 육성이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이 나서서 주력 산업에 버금가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의 혁신을 더할 때입니다. 기존의 수출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 분야 개발과 지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